자, 가끔 살펴보는 우리나라 백신 개발 정보 업체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제넥신, 그리고 유바이로직스, 그리고 셀리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SK바이오사이언스 보호예수 물량이 시장이 풀릴 걸로 예상되면서 이렇게 굉장히 조금 카뱅크래프톤이 많이 밀리고 있죠. 조금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본격 개시했죠. 첫 투여가 됐고 이 뉴딜 지수도 편입이 됐죠. 예, SK바이오사는 좋았다가 지금 살짝 밀리고 있기도 하고, 자, 제넥시는 임상계획 시험 변경으로다가 조금 무너졌다가 오히려 이게 돌파 감염이 오히려 부서샷 개발이 탁월한 전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셀리드는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는데 바이넥스하고 뭐 드디어 생산하려는 뭐 이런 기조가 좀 보이고, 유바이로직스는 백신 생산 시를 좀 늘렸죠.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기사들은 제가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꼼꼼히 타고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체크하고 보고 갈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카벤, 크래프톤, SK 봐서 물량 줄들이 시장에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벤 크래프톤 주가도 잠깐 볼게요. 의무보유 해제 주식이죠. 이게 주가 영향이 조금 있긴 있죠. 자, 공모절풍을 일으킨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대형 새내기주들의 기간 투자 보유 물량이 이번 주부터 시장에 대규모 풀릴 예정인데, 요 앞서서는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하이브 등이 조금 물량 줄여다가 주가가 요동친 적이 있죠. 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다트죠. 6일 카카오뱅크, 10일 크래프톤이 상장 1개월, 그리고 18일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6개월 만에서 각각 의무 보유 기간을 마친 물량이 시장에 나온다고 합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코로나19 백신 임상 3차 본격 개시했죠. 첫 투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전에 프레스티바이오파마나 프레스티바이오로직스도 보유수 물량이 풀린다고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 생각보다 주가는 또 안 밀렸어요. 그러니까 꼭 너무 겁내서 밀리겠거나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봐야 될 건 과연 이 주식들이 지켜줄 자를 잘 지켜주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월봉에서 보면 아직 추세 잘 유지되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리스크가 저번 달의 고점 요 자리죠. 여기를 뚫어줘야 다시 더 올라가겠죠. 자, 모든 주식은 전고점을 뚫어야 돌파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돌파면이죠. 저번 달 걸 아직 못 들어준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자, 주봉에서 보시면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가 5주선이죠. 자, 5주선 근처까지 바짝 붙어 있는데, 사실 이게 주봉에서 이 캔들 하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캔들입니다. 즉, 금요일 날 대완성이죠. 월요일보다 금요일의 종가가 높으면 이렇게 빨갛게 양봉이 됩니다. 월요일보다 금요일의 종가가 낮으면 파랗게 음봉이 되죠. 자, 일봉에서 보시면 저 5주선이라는 게 결국 21선을 지켜주는 자리를 의미하는데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어요. 자, 보호의 수가 풀렸을 때 우리가 저 물량이 나올지 안 나올지 기관한테 가서 물어보기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추세를 잘 봐야 되는데 결국은 자, 이렇게 21선 이탈 여부가 중요해요. 따라서 21선 가격이 얼마냐면 30만 7,500원 지금 자리에요.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 밀리지 않고 돌아 나가주면 21선을 지켜주는 게 되고, 만약에 깨지면 이전 저점까지 깰 수 있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면 요 예전에 1차 박스권에 이어서 상승 조정할 때 2차 박스권이 되죠. 즉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거죠. 참상이 어떻게 될까? 잘 될까? 백신이 나올 수 있을까? 보호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즉 박스권에 갇힐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수급상을 잠깐 볼게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살짝 팔고 있죠. 투신, 금투 다 팔고 있고, 개인도 조금 팔았습니다. 연기금은 그래도 좀 사는 편이죠. 그죠? 사모으고 있고, 외국인은 스타 팔았다 반복하는데 크게 수급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아무래도 약간은 박스권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8월보다 지금까지는, 순매수 기조가 유지되어 있고요. 연기금도, 순매수로 들어와 있습니다. 백신 3상에 대한 아무래도 기대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죠. 자, 제넥시 뉴바이로직스를 보면, 자, 지금 백신 생산 수를 늘리고, 월봉에서 일단 수는 살아있어요. 근데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이 3월 달에 저점이 4,000원짜리가 지금 6만원, 15배 올라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추세는 유지가 돼 있어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20주선을 잘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20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홀딩, 20주선의 가격이 41,000원대예요. 지금 살짝 깼는데, 오늘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거래라는 거 깨면 안 돼요. 깨면 추세가 깨지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자, 일봉에서는 이렇게 다중바닥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동향을 보면, 일단 8월달부터 보면 외국인들이 이 친구 좀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틀간 좀 나가긴 했는데, 자, 이렇게 70만 주 가까이 사는데 이틀이 나간 물량이 크질 않죠. 물론 오늘 지켜봐야 되지만 아직은 괜찮은 상황이라, 일단 추세는 월봉에서 5개선 위에 있기 때문에 유지가 돼 있어요. 이거 깨게 되면 주봉에서 20선을 깨는 게 되고, 그런 추세가 깨지니까 이렇게 박스권에 갇힐 수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유의 깊게 유발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넥신을 보면 제넥신이 이렇게
이 돌파 감면 차단용으로 개발한다고 이 변경했죠. 이 임상 시험 계획을 이러면서 한번 급락을 했죠. 이게 예정대로 안 가네? 그러면서 이렇게 제넥신이 이날 툭 떨어졌습니다. 그래 놓고 다시 돌아서 나가고 있는데 이 친구 박스권에 있었어요. 자, 저점이 8만 원만 가면 10만 원. 자, 근처 10만 원, 8만 원, 10만 원 가야 돼 툭 떨어졌죠. 박스권 하다 이탈했죠. 하지만 다시 복귀해 주려고 하고 있고 사실 제넥신은 월봉에서 낮은 가격이 있어요. 이렇게 예전에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조정이 심하게 들어와서 60개선 근처였기 때문에 이제 V자로 올라간다기보다는 항상 조정받으면 이렇게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이 필요해요. 따라서 제넥신은 조금 기간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자, 주봉에서 보면 최저점 찍고 옆으로 가고 있죠. 이 주식 완벽하게 회복해주기 위해서는 역시 5선 돌파 안착이 중요하고, 일봉에서 이제 69,000m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으로 가고, 오히려 돌파가면 부처자 백신 개발이 조금 시장에서, 또 평가들은 나름 좋은 선택이었구나, 이런 상황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 동향을 보면, 여기들이 계속 사모으고 있죠. 꾸준히 사모으고 있어요. 떨어져도 올라가도 사모으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조정 받았어요. 20만 원 가까이 하던 게 거의 7만 원대까지 조정 받았기 때문에 조금의 기간 조정만 한두 달 거치면 추가로 다시 돌아나갈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셀리드를 보면 역시나 셀리드 엄청나게 올랐죠. 12,000원 하던 주식이 거의 16만 원 근처 갔기 때문에 12~3배로 올라간 이제 올라간 주식이고 이 고점의 7월 달에 고점의 가격이 15만 6천 원대인데 결국 주식이라는 게 뚫어줄 자리 전고점을 돌파 안착해야 더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21년도 4월 달에 고점을 이 5월 달에 간신히 못 들었는데 여기 6월 달에 뚫고 나갔죠.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더 올라가기 위해선 당연히 전고점을 뚫어줘야 되고 7월 달에 고점이 15만 6천 원대인데 이 자리를 자꾸 못 누른다? 저번 달에도 못 뚫고 이번 달에 계속 몇 달 동안 못 들으면 반드시 조정이 들어와요. 주식은 뚫어줄 자리를 뚫어줘야 올라가고 깨지 않을 땐 깨지 않아야 돼요. 근데 못 뚫어주면 역시 조정이 들어올 수는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대비하셔야 되고 투자자명의 동향을 보면 뭐 크게 변화 없죠. 자, 뭐 엄청난 수급이 계속 딱 쏠려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 매도세가 강한 것도 아니고 아직은 차분하게 조정권이 있는 게 맞습니다. 일단 주봉에서 중기 추세가 떨어지는 5주선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이거 아니고 월봉이고요. 죄송합니다. 주봉에서 20주선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이 중기 추세가 유지되는 20주선 유지하게 되면 툭 떨어지는데 아직은 잘 유지하고 있죠. 이번 달 이번 주 금요일까지 어차피 제가 매일 찍어 드리니까 확인이 가능하고 자, 일봉에서 보시면 박스권에 있다고 했죠, 이 친구. 자, 저점이 96,000원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13만. 요번에도 요 자리가 오면, 매수 대기하고 있다, 매수 깨면 바로 손절 또는 신규 진입 안 하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13만원까지. 지금 중간에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나빠 보이진 않지만, 고점에 대한 부담은 항상 있다는 거. 그러니까 월봉에서 벌써 12~3배 올라온 종목은 조금 유익 있게 대하는 게 맞습니다. 자, 노동절로 하루씩 미국 시장이 마감했는데 다우 산업 0.76% 정도 밀렸고요.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대단하죠, 기술주 중심. 자, S&P 500이 0.34%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살짝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그동안 많이 가파르게 달려온 것도 있고 또 이 고용 지표가 좀 안 좋아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좀 지연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약간 다우 산업이나 S&P가 경기 회복 둔화 우려 속에 조금 밀렸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고 항상 영향은 조금씩 받는데 꼭 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우리나라 시장도 사실은 조금 흔들리는 게 사실입니다.